자, 어제 큰 폭으로 하락할 때 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올라온 추세선 딱 정확히 하단을 맞고 아래꼬리를 달리고 난 다음에 오늘 코스피가 고가가 5.62%, 종가가 3.3%, 자, 상승 급등 마감을 하면서 일단 약간의 저점 대비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더 올라가든 다시 내려와서 저점을 깨든 그걸 떠나가지고 좀 반등이 좀 나왔고, 미증시 S&P 500도 급락으로 시작했지만 양봉으로 마감. 그리고 지금 오후 4시경이거든요. 선물지수에서는 소폭 상승 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더 나오든 다시 요걸 깨고 내려갈 때 단기적인 시세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자, 여기서 흔들든 말든 한 달, 두 달, 세 달 뒤에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흔들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저점 깨고 내려갈 것인가. 앞으로 당분간 중기적인 추세, 장기적인 추세는 1년 이내를 본다면은 우상향할 것으로 보지만, 중기적으로 뭐 두 달, 세 달, 3개월, 6개월 정도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최근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부터 유튜버부터 각종 뭐 커뮤니티부터. 저도 어제 새벽에 좀 전에 발표된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자, 요거에 대해서 글을 남겼죠. 51.4로 50 이상이면은 경기가 괜찮은 거예요. 경기 확정 국면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서킷 브레이커 발동까지 급락 나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중동 전쟁 터지면은 뭐 아무리 좋든 말든 다 급락을 하겠지만, 전쟁이 나지 않는다면은 어제 하락은 너무 과하긴 과하다. 근데 이 과한 것이 단기간에 과하다는 뜻이에요. 단기간에 과하니까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이 이제 문제겠죠. 자, 그래서 누구는 아직 경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내려왔다가 과하니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 누구는 이제 경기 침체가 들어갔다. 뭐 엔캐리 청산이니 뭐니, 금리니 뭐니, 유동성 수축 국면이니 뭐니, 이런 각가지 이유들로 다시 이렇게 또 나오더라도 다시 저점 깨고 당분간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거다. 거의 뭐 5대5로 가려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일단 누구 말이 맞든 틀리든 맹신을 하면 안 돼요. 자,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시나리오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 기준을 잡는데 나만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오늘 미래를 예측이 아니라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볼 건데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번에 이렇게 했다가 바로 올라간다, 그것을 맞췄다 한들 다음 예상에서는 틀릴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반대로 이번에 누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걸 맞췄다 해도 다음에 또 맞출 확률은 50%고, B라는 사람이 올라갈 것이라 했는데 내려갔다. 근데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맞출 확률이 또 50%예요.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맹신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단기가 아니라 중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엔캐리 청산이 있고, 그 다음에 중동 전쟁이 있고, 자, 요것은 단기적인 악재가 반영이 되었고 엄청나게 앞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요건 앞으로 크지 않을 것 같다. 자, 중동 전쟁, 자,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이 전쟁을 막으려고 할 거고, 자, 그런데 중동 전쟁이 예를 들어 터졌다, 제5차 중동 전쟁이 터진다. 그때는 뭐 다 무너지겠죠. 뭐 지표가 좋게 나오든 안 나오든 실적이 좋든 안 나오든 다 무너지겠죠. 이것은 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터지나 안 터지나 우리는 그냥 주시를 할 뿐이고, 자, 터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다, 그 시나리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번에 내린 것도 중동 전쟁 우려, 엔캐리 청산 우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 우려였죠. 샴의 법칙 이러면서. 그럼 경기 침체하면 바로 따라온 것이 뭐냐? 금리와 실업률이다.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그리고 금리 인하,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금리 차트입니다.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장기간의 금리가 나와 있죠. 자, 최근만 보면은, 자,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리가 0.11% 해가지고 2016년도 0.36까지 올라갔다가 쭉 2019년도에 2.4% 가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내려오다가 코로나가 터졌죠. 자, 그 다음에 금리가 제로 금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 다시 회수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0.2, 0.3, 뭐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이렇게 하다가 작년 8월부터 5%대를 동결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9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 뭐 시중에서는 금리 인하를 7월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늦었다,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7월에 금리를 인하를 한다, 너무 기습적으로 갑자기 인하한다, 지금 경기가 뭔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 급하게 시장에다가 던져준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9월이 정규인데
그 전이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좀 많아요. 시중에서는. 만약에 8월에 긴급으로 내릴 수 있다. 긴급으로 내릴 수 있거든요. 긴급으로 내리면은 야 이거 지금 심각한 거보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또 받아들이면서 시장에 충격이 올 수가 있어요. 정규로 9월에 내려야 되는데 9월에 내릴 거면은 늦다, 빨리 내려야 된다.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0.5, 0.7을 내려야 된다. 너무 급하게 한 번에 확 내리는 것도 야 지금 빨리 내려야 될 만큼 경기 상황이 안 좋나? 이렇게 또 시장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호재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내리는 것이 악재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악재는 금리 하락 초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금리가 이렇게 가다가 충분히 내려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유동성이 풀리고 어느 순간 그 증시에 자금이 들어오는 호재로 발생해서 증시 부양을 시킬 수가 있겠지만 내려가는 초기에는 경기 침체 우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다. 지금 뭐 엔캐리도 있고 중동 전쟁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금리 인하 직전에 나오는 금리 인하 이슈 때문에 내려간 것도 우리가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좀 더 넓게 봐서 자 2008년 금융 위기 때예요. 계속해서 동결로 가다가 2007년도 가고 그 다음에 7월까지 유지를 하다가 줄라이 그 다음에 어거스트 8월에 인하를 했죠. 그 다음부터 쭉 내렸죠. 그죠? 자 2007년도 8월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S&P 일봉 차트이고요. 여기가 2007년도 8월이에요.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한번 급락이 이렇게 나왔고 금리 인하가 되고 나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전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니까 금리 인하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내려 꽂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경기 침체였죠. 그죠?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 급등을 해서 전고점 돌파하고 또 장기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지만요. 그 전을 한번 가볼게요. 2000년도에도 금리가 오르다가 또 내렸거든요. 2000년도 월, 자 10월까지 동결을 하다가 2000년도 12월에 금리 하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좀 왼쪽으로 가서 2000년도죠. 여기가 2000년도 12월이에요. 자, 금리 인하 직전에 고점 대비 내려왔다가 기술적 반등 나오고 저항대 돌파를 하지 못하고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같이 내려갔습니다. 충분히 내리고 난 다음에 돈이 또 충분히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은 아니에요. 통계는 통계일 뿐인데 그렇다고 통계를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분명히 참고를 하고 모니터링은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다음에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가 왔다라는 건데 자 여기 금리 추세에다가 하나 플러스 실업률을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거 차트는 요거 파란색은 금리 추이고 그 다음 여기 빨간색은 실업률입니다. 자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금리가 상승하다가 동결시키고 내려가니까 그때부터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여기 둔화가 왔었고요. 여기 때는 짧게 왔습니다. 몇 달.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되고 다시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던 실업률,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이때 2008년 금융위기 실업률 엄청나게 10%대까지 올라가고 돈은 풀렸지만 이때 증시는 급락을 했죠. 약 1년간의 조정기를 끝이고 난 다음에 충분히 풀린 돈, 그 다음에 실업률도 진정됐고 그 다음부터 증시는 반등을 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니까 실업률은 잡혔죠. 그죠? 그 다음에 2018년도 19년도 이렇게 금리가 좀 오르다가 내리고 이때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때 반짝 아주 짧은 경기 침체, 여기 회색 음영이 짧아요. 그죠? 바로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면서 짧게 경기 둔화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빨리 잡히고 이때 풀린 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상승을 줬고요. 그죠? 좀 더 길게 보도록 할게요. 89년도에 금리를 인하고 난 다음에 이때는 침체가 바로 오지 않고 다시 동결을 하고 추가적으로 내릴 때 실업률이 증가를 하면서 여기 침체가 오고 자 80년대 역시 금리가 내리면서 실업률 증가하면서 침체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표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잖아요. 어젯밤에도 뭐 서비스업 PMI가 나왔고 뭐 제조업 PMI도 있고 뭐 FOMC 회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있고 그다음 PPI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가 막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물론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 저도 계속 챙겨보고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냐? 실업률이다. 제일 중요한 건 실업률. 자,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겠죠.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면은 음식도 덜 사 먹게 되고 가전제품도 덜 사게 되고 컴퓨터도 덜 사게 되고 자동차도 덜 사게 되고 전기차도 덜 사게 되고 모든 소비를 다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낮아지겠죠. 그죠? 자, 실적이 낮아지면은 자동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연쇄작용으로 또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이 끝이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것이 보통 보면은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 정도.
중간값으로 6개월 정도는 잡아낸다. 이 침체기를. 이 세상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이 실업률. 자, 장기적으로 보면은 침체가 와도 결국에는 올라가고, 만약 이번에 겁주고 올라가도 또 올라가고, 결국에는 1년, 2년, 3년 보면은 올라가 있을 건데, 특히 올해 말에 대선이 있고 또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고 뭐든 어떤 짓이든 할 거잖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그 효과가 빨리 뭐 11월, 12월에 나오느냐, 조금 늦어가지고 5월, 6월, 7월, 8월에 나오느냐, 그 차인 거지. 결국에는 돈을 풀고 효과가 나올 것인데, 그 전까지 몇 달 동안 힘든 시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누구는 지금 뭐 침체 없이 바로 올라간다, 누구는 지금 침체 왔다, 당분간은 내릴 것이다, 요거 두 개 맹신을 하지 말고 바로미터를 세우라는 거예요. GDP 계속 상승하고 실업률 탄탄하고 기업 실적 탄탄하고 그러면 엔캐리니 뭐니 뭐 중동 우려니 뭐니 일시적인 급락 이슈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실업률이 좋지 않고 GDP가 낮아지고, 그런데 요런 뭐 엔캐리든 뭐 중동이든 하면은 악재가 더해지는 효과가 되겠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GDP, 실업률, 그럼 몇 개의 바로미터가 중요한 거고, 요것을 참고를 하는 것이 여기 안에 있으면, 여기 안에 PPI, CPI, PMI 요런 것들로 요것을 추정을 하는 거죠. 그죠? 물론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GDP라는 건 성장인 거고, 실업률 자체가 경기 전체에 대한 바로미터인 거고, 지금 역사적인 사실 두 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는 대선이고 하나는 금리 인하예요. 전통적으로 대선이 있는 시기에서는 상승을 했다.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가 있을 때는 하락을 했다.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평균 이상이 데이터가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두 개가 지금 맞물려 있다. 하나는 올라가는 데이터, 하나는 내려가는 데이터. 자, 그러면은 오르고 내리고 시나리오를 잡는 것에 대한 그 바로미터를, 물론 여러 가지 지표와 기업 실적과 여러 가지를 다 보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요것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자. 물론 앞으로도 제 개인적인 사견은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사견, 누가 오르고 누가 내린다, 요런 사견을 듣기 전에 나만의 바로미터는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 그게 문제다. 남의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나의 기준도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실업률을 중요하게 보자. 침체로 가는지, 금리 인하를 해도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는 골디락스로 가는지, 여러분들은 앞으로 실업률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당분간 추가적으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 추세가 나올 것인지, 다시 회복해서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것인지, 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